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속이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어떻게 속여? 오늘은 우리 몸을 늙지 않게 고장난 몸을 수리하고 젊음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것들 잘 들어오셨겠지만 오늘은 정말 이게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로 치면 100년을 사용해야 되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100년 동안 쓰려면 어떻게 해요? 고장난 부품 갈아 끼워야 되고 녹슨 부분 다 닦아서 없애고 또 윤활유도 쳐주고 뭐 전선이 낡았다 그럼 새로 갈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전문 수리 기사가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피부의 각질이 벗겨지고 새 피부가 나오고 또 머리카락은 수명을 다하면 빠져요. 그리고 새로 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재생하는 공장과 전문 기사가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쪽에서도 우리 몸속을 구성하는 단백질도 이게 손상된다든지 수명이 다 된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못 쓰는 단백질 그리고 새로 교체돼야 되는 단백질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내는 공장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오토파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참 신기해요. 오토파지가 바로 우리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 처음 들어봐. 맞아요. 오토파지는 오토 플러스 파지의 단어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 스스로라는 뜻을 가졌죠. 파지,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먹다, 맞아요. 세포 속에서 발생하는 낡은 것들, 못 쓰게 된 것들, 성능이 좀 떨어진 것들을 스스로 먹어치우는 현상이란 뜻으로 우리가 오토파지를 자가 포식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오토파지는 1960년경에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고 2016년도 오토파지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밝혀낸 분이 일본 분인데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공로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와, 노벨상을 받을 만큼 중요한 의학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토파지는 스스로 이 세포 속에서 낡은 것들, 못 쓰게 된 것들, 성능이 떨어진 것들을 내 셀프 교체, 스스로 제거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메커니즘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오토파진, 마이토파진, 셀룰러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하는 아티클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쭉 보시면 여기 메커니즘이 아예 이렇게 표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격리막이 있습니다. 세포 내에서 불필요한 물질들이죠.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불량 단백질을 이 격리막에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예 격리막에 아예 이것들을 동그랗게 완전히 감싸고 있죠. 포장을 해버려서 이 자체가 오토파고솜이라고 하는 자가소포체가 되는 겁니다. 마치 쓰레기 봉투를 묶는 것처럼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안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굉장히 많은데 같이 결합을 해버립니다. 융합을 하면서 이 라이소솜과 격리막이 같이 합쳐지고 이 안에 있는 효소들이 요것들을 다 잘게 분해를 해버려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잘게 쪼개서 격리막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절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가소포체 안에 물질들을 라이소솜의 어떤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이것들을 잘게 쪼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격리막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흩어져서 분해가 되고 이 분해된 물질들이 세포 안에서 다른 곳에 계속 재활용이 되는 거죠. 분해될 물질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미노산, 포도당, 또 뭐 지방산 같은 아주 작은 단위의 영양소로 분해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조직을 합성하는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낡은 것들을 교체하고 수리하고 재활용하는 이런 작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동안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은 집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일러는 고장나고 전선은 낡아서 찌직찌직 누전의 위험성이 있고 하수도는 막히고 온 집에 그야말로 쓰레기가 넘쳐나고 상상이 쉽게 되시죠? 우리 몸의 오토파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막 쓰레기가 쌓이는 집을 상상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의 생성, 제거, 분해, 그리고 재활용 과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단백질 부산물이 쌓여요. 그래서 장기 기능을 저하시키고 다양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뇌 그리고 신경 조직에 쌓이게 되면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를 유발하고 혈전을 만들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또 전신에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당뇨, 비만, 감염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이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취한 연료를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에너지로 만들어내는데요. 미토콘드리아 역시 오토파지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고 또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제대로 재활용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서 노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또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암 발병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우리 온몸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명확하죠. 우리가 보다 건강하게 그리고 보다 젊게 정말 블링블링한 피부하고 풍성한 머릿결 그리고 넘치는 근육의 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들어있는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활용돼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오토파지는 딱 필요한 정도로만 작동을 합니다. 그럼 필요한 정도가 무엇이냐? 평소에 기계를 딱 꺼놓고 작동을 안 하다가 이젠 작동 안 하면 정말 생명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할 찰나가 되어서야 그때 비로소 작동 버튼이 켜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동물은 우리가 번식을 위해서 생명 시스템의 작동 원리라는 게 맞춰져 있어요. 번식을 할 수 있는 나이에는 오토파지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번식을 잘해서 이 동물의 종족 유지를 위해서 일해야겠구나 하고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번식을 할 수 없다. 미안하지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나이는 번식을 하면 우수한 자손이 안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나이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생식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그냥 생명 유지만 하라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서글퍼지시나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속이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어떻게 속여? 제가 방금 생명 유지에 필요할 때만 이 스위치가 작동된다, 켜진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몸이 이 정도 되면 생명 유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는데? 라고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인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알아냈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바로 소식! 적게 먹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로 노벨상을 받은 일본의 오스미 교수는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위치가 작동한다, 스위치가 켜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먹던 칼로리가 요만큼이에요. 요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하잖아요. 그럼 내 몸은 영양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부족한 영양은 어때요? 자체적으로 내가 확보해야겠구나. 그리고 내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필요 없는 쓰레기 단백질들을 분해시키고 이걸 재활용하는 맞아요. 오토파지 시스템 스위치가 탁 켜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만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는 맞아요. 당연히 영양분입니다. 우리 몸이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갖고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지 생명이라는 게 유지되잖아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평소보다 적게 먹거나 심하게는 하루 이틀 굶잖아요. 그럼 내 몸이 이거 뭐야? 양분이 갑자기 안 들어오네. 그 전에 충분히 들어와서 남았는데 겨우 쓸 만큼만 들어온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거 비상사태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영양분이 부족할지 모른다. 내 자체 공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적은 양분으로 내 생명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기계도 교체하고 이제부터 으쌰으쌰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내 몸의 오토파지 시스템을 부랴부랴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정말 노벨상을 받을 만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 2000kcal 정도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뭐 소식이나 단식을 해가지고 먹는 양을 줄여. 그래서 한 900kcal 정도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요. 그러면서 세포 속에 있던 염증 세포, 또 손상된 세포, 비정상적인 세포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막 먹어. 그래서 분해시켜서 부족한 1100kcal의 에너지를 확보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저분 너무 건강하게 장수하셨어 하는 분들의 식단을 이렇게 보면은 예외 없어요. 소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오토파지 알거든? 그래서 내가 소식했거든? 그게 아니라 소식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내 몸의 오토파지 시스템이 활성화된 거죠. 자, 이제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만 소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젊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소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소식하기 어려운데, 나는 적게 먹으면 힘이 안 나와, 못해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90% 이상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 대부분 영양 과잉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현대인 그리고 한국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활동하는 그 양에 비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이 너무 많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 사람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두 끼 먹고 끝나지 절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과자 한두 개씩 먹고 믹스커피 한 잔은 마셔줘야지. 또 과일은 몸에 좋은 거라니까 나 포도 딱 5알 정도는 먹어줘야지. 몸에 좋은 거니까 마늘 진액은 원래 먹는 거고. 우리 몸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칼로리가 충분히 들어왔구나. 제가 이 다이어트 강의할 때 인슐린 저항성 얘기를 주로 합니다만 칼로리 제한 얘기를 빼지 않고 해왔어요. 그러면 그 댓글도 보면 아니 김소영 원장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옛날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슐린 저항성에 관한 책 딱 한 권만 읽고 세상을 보면 그게 전부로 보이죠. 하지만 알아야 할 게 너무 많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임상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점점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믹스 커피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심코 마시는 설탕, 프림 잔뜩 들어간 커피를 매일 서너 잔씩 마시다 보면 여러분의 오토파지 시스템은 한마디로 이렇게 편안하게 낮잠 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식이 좋다. 그럼 아예 단식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평소에 꾸준히 소식하는 것과 가끔씩 단식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우냐? 그러면 평소에 꾸준하게 소식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소식이라고 하는 전제에 간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깔려 있어요. 밥이 있어요. 한 공기 안 먹고 3분의 1공기만 먹는다고 소식 됐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먹는 간식이 훨씬 더 칼로리가 높습니다. 평소에 간식 안 하고 난 가끔 치맥도 좀 먹어줘야 되고 이런 분들은 차라리 가끔씩 단식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단식을 하는 쉬운 방법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단식하고 오토파지 시스템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단식 시간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 만 하루, 그러니까 24시간 이후부터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급속도로 활성화가 되고 만 3일, 그러니까 72시간의 단식을 유지할 때 최고로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하루 이상의 단식을 한두 번 정도 하시고 이 루틴을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4일간의 단식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렵죠. 하루 이상의 단식이 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24시간 미만의 간헐적인 단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 안에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16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서 물, 열량이 없는 차 같은 걸 드시는 그런 방법인데 이 방법을 매일 루틴으로 가져가게 되면 오토파지 활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마저도 힘들다 그러신다면 적어도 하루 12시간을 공복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에 내가 밥을 먹었다. 그러면 저녁 식사는 오후 8시 전에 끝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방법인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새끼 식사 드시고 야식이라든지 달달한 꿀차, 과일 같은 그런 군것질만 인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중요한 건 절대 이 식사량 있죠. 식사량을 늘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무 공복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보상 심리로 더 많은 양을 먹잖아요. 그럼 결국 어때요? 폭식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진행할 때도 정말 중요한 거는 소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몸 안 늙게 하는 비결로 오토파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재생 시스템이고 이게 잘 안 돌아가게 되면 각종 만성질환이라든지 암의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는 말씀 드렸죠.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방법, 맞아요. 소식과 단식 알려드렸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난 당뇨와 같은 이런 만성질환이 있어 하시는 분들 무작정 단식을 시작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식이요법으로 이 내 몸에 잠자고 있는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진행한다 하더라도 좀 주의해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하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나 오토파지 시스템 작동할 거예요. 소식할 거예요. 저요.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